두 번째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삼연체를 단위체로 하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단위체는 반복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규산염 삼연체가 계속 반복이 돼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보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전체 광물의 약 92%나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산소 원자를 여러 형태로 공유하면서 규칙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또한 결정 구조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성질이 다 달라집니다. 규산염 삼연체는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바로 공유, 결합을 해서 형성된 정삼연체 모양의 물질입니다. 중심부의 규소 원자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1개가 존재를 하고 삼연체의 각 모서리에 산소 원자가 총 4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은 마이너스 4가 음이온이 됩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규소는 플러스 4가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규산염 삼연체는 마이너스 4가를 띠게 됩니다. 왜 플러스 4고 마이너스 2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규소는 원자 번호가 14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4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 10개를 가지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전자를 마이너스 2, 즉 2개를 얻게 되면 전자 10개 가지면서 옥텟을 만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4가가 되고 이로 인해서 화학식은 SiO4 한 다음에 4가 음이온이다 라는 걸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규산염 삼연체끼리 결합하는 방법은 산소를 가운데에서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규소 1개에 결합된 산소 4개를 모두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4개를 모두 쓸 수도 있지만 1개, 2개, 3개 정도만 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산염 삼연체를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으로 모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결합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규소는 플러스 4가,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4가 띈다 봐주시면 되고, 공유결합으로 해석을 하자면 규산염 삼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규소에 있는 전자는 파란색, 산소에 있는 전자는 핑크색,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는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 전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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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가지고 규소도 이렇게 8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를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 산소 쪽에 있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일단 그림의 편의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를 산소 쪽에서 표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를 나는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산소한테 다 마이너스를 분할을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4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으로 해석한 거는 이거, 그리고 공유결합 해석한 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온결합, 공유결합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문제나 이제 문제집을 보시게 되면 공유결합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규소와 산소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보느냐, 이거 이온결합으로도 해석을 해놨는데 왜 공유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과학 내용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앞 단어에서 배웠는데 원자 사이의 전자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면 이온결합이지만 얘네들이 부분적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똑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치우치지 않으면 공유결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수도 차이가 안 나니까 극성이 없는 공유결합. 근데 얘네들이 적당히 전자가 치우치면 전기음수 차이가 중간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고, 완전히 치우치면 전기음수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온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딱딱 떨어지게 배우는데 원래는 되게 애매한 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이 좀 강한 거, 이온결합이 좀 강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음수 차이는 공유결합보다 이온결합에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전기음수 차이가 크면 이온결합, 작으면 공유결합. 근데 기준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규소와 산소의 결합을 계산을 해보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성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50대 50이 나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면 공유결합에 약간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계면이지만 공유결합에 더 가깝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고 간주는 된다. 하지만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온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공유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소는 주기율표에서 보다시피 중금속 원소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가운데 부분에 존재합니다.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전기음성도가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원소와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이온 결합에 더 가까운 결합일 수도 있고 공유 결합에 더 가까운 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가 진짜 딱 중간에 존재합니다. 플로린이 가장 큰데 규소는 딱 이제 절반 정도인 1.8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운송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이온 결합일 것이고 전기운송도 차이가 작다라고 하면 공유 결합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이 맞긴 하지만 거의 경계면이기 때문에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형 삼연체가 결합을 할 때는 먼저 규산형 삼연체는 앞에서 나왔다시피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규산형 삼연체와 산소를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광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규산형 삼연체의 결합 구조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형 구조입니다. 규산형 삼연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양이온과 결합을 하면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그네슘 이온은 대표적인 양이온의 예시입니다. 근데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원자 번호가 12번이니까 전자 두 개를 잃어서 10번이 되면서 이제 전자의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이가 양이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철 이온 같은 경우는 Fe2+랑 4+가 모두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가 앞에서 26번이라고 했는데 20번을 넘어가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2짜리도 되고 플러스 3짜리도 되고 이렇게 둘 다 가능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구리 이온인데 구리는 플러스 1도 가능하고 플러스 2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둘 다 가능한 원소가 철 말고도 구리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이 독립형 구조는 양이온인데 마그네슘이나 철 이온과 주로 결합한다 봐주시면 되고 광물의 예시로는 감람석이 있습니다. 화학식은 앞에서 나왔다시피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거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사슬 구조가 있는데 규산형 삼연체가 산소를 2개를 공유합니다. 4개 중에 2개만 썼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슬 모양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광물의 예시로는 휘석이 있습니다. 화학식은 복잡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복사슬 구조가 있는데 단사슬 구조 2개가 서로 엇갈려서 규산형 삼연체가 산소를 2개 또는 3개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중사슬 모양으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광물의 예시로는 각섬석이 있고 화학식은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판상 구조가 있습니다. 규산형 삼연체가 산소를 3개를 공유합니다. 4개 중에 3개만 썼습니다. 그래서 판 모양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광물의 예시로는 흑운모가 있는데 화학식은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망상 구조입니다. 규산형 삼연체가 산소 4개 중에 4개를 모두 공유를 해서 입체적인 모양으로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광물의 예시로 가장 유명한 건 석영이 있습니다. 화학식은 SiO4가 아니라 SiO2가 됩니다. 왜 2냐라고 할 수 있는데 SiO4였는데 규소 2개가 산소 1개를 모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4개를 다 온전히 자신이 가졌는데 공유를 하다 보니까 4개를 다 온전히 자신이 가진 게 아니라 남과 공유를 해서 4 나누기 2를 해서 SiO2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소는 앞에서 플러스 4가였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였습니다. 그래야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4 빼기 2 곱하기 2 해서 0입니다. 그래서 전하를 띄지 않으니까 중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속도 망상구조의 예시인데 얘는 화학식이 좀 복잡하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1번으로 갈수록 단순한 결합구조와 약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고 결합력이 약하니까 풍화에 약하고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5번 쪽으로 갈수록 복잡한 결합구조를 가지고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공유 산소의 개수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화에 강하다고 하는 건 공유 결합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글자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랑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생겼고 결합 방식은 여기 글씨에 적혀 있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를 아셔야 됩니다. 얘는 1대 4고 얘는 1대 2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나머지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비를 보면 뭐 1대 4, 1대 2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좀 복잡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합을 하는 횟수가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 얘는 깨짐이고 얘는 두 방향 쪼개짐이고 얘는 한 방향 쪼개짐이고 망상 구조는 석영은 깨짐, 장석은 두 방향 쪼개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석영과 장석은 망상 구조인데 밝은색 광물이고 나머지는 어두운색 광물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색은 이렇고 우리 좋은 색은 이렇고 뭐 굵기는 이제 7로 갈수록 딱딱하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깨짐과 쪼개짐이 다양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했었는데 좋은 색이라고 하는 건 좋은 판에 광물을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 광물을 막 이렇게 비빕니다. 비볐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과연 어떤 색깔이니? 라고 하는 게 좋은 색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석영과 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석영이 나와서 이 석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통적으로는 이산화규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O2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 보주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석영은 화학적으로 매우 순수하기 때문에 이산탄소로만 규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그냥 순수하니까 SiO2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기 때문에 매우 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바로 규칙적인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염화, 나트륨, 결정이다 라고 하면 얘는 화학식으로 NaCl이 되고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염화나트륨이 얼기설기 규칙적으로 엉켜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다 라고 하면 규칙적이다 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유리는 이산화규소가 주성분이지 그 밖에 다양한 불순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인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의 모습과 3차원의 모습을 보자면 유리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제 엉켜 있는데 석영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엉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모습을 보자면 규소 1개가 산소 4개와 모두 다 결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산소는 다 2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2차원으로 보면 규소 1개가 산소 3개와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차원으로 보면 규소 1개가 산소 4개와 다 잘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은 가짜 모습이고 3차원은 진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원이 진짜이기 때문에 2차원은 이제 문제에서 낚을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랑 결합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4개랑 다 결합하고 있으니 이거는 낚시하는 거니까 얘가 진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의 결합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화합물은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인 등과 공유 결합을 해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규소와 다르게 비금속 원소에 해당을 했었습니다.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 게 공유결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산소, 질소, 인 모두 비금속이고 탄소도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소화합물 중에 일부는 생명체를 구성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화합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소화합물의 결합 구조를 보자면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결합 횟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4번 더 결합을 할 수 있으니 총 8개의 전자를 최악에 채워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는 다른 탄소와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의 예시와 구성 원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CHO 이렇게 되고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CHO 그 다음에 N과 S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러냐라고 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황이 있는 것도 있고 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황이 없는 아미노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단백질은 황이 없을 것이고 황이 포함된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단백질에는 황이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질은 구성 원소가 CHO가 존재를 하고 헥사는 구성 원소가 CHO에서 N과 P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